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칼라 포텐셜을 시작했어요. 스칼라 포텐셜을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스칼라 포텐셜의 함수꼴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 이 시간에 이제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하는 법, 예제 두 개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시다. 2절. 자, 2절은 이제 균일한 구대칭 전하분포일 때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반지름이 A인 9, 반지름이 A인 9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그렇지만 Z축이 항상 중요해요. Z축을 하나 미리 잡아놓고 여기 내부에 균일한 전하밀도 로가 있다라고 가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전하밀도 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래서 전하밀도 로가 뭐 얼마다, 어떤 함수꼴이다, 이걸 주어지면 좋은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균일하다 라는 말만 주어지면 그 균일한데 그 양을 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총 전하량이 총전하량은 라지 Q고 그게 균일하다. 반지름 A인 9에 균일하다.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로를 구해야 되는데 로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부피 3분의 4 파이 A의 3승분의 라지 Q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3Q 이렇게 연속전하 분포에서 뭐 대칭성이 좋은 이런 경우에 밀도 문제, 밀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밀도부터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위쪽에다가 뭐 이거 복잡한 계산도 아니니까 전하량을 부피로 나눈다 이거 아니에요? 정의 자체니까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로는 전하 밀도죠. 좌표, 원주 좌표의 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안 헷갈리는데 가끔 진짜 한 명, 두 명은 헷갈려. 반지름 로와 전하 밀도 로를 혼동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혼동하지 않도록. 물리학에서는 그걸 뭐 거의 구별하지 않고 막 섞어 써버리기 때문에 되게 그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구해봅시다. 근데 전하분포 주변에서 그 포텐셜을 구할 텐데 아무 뭐 거리 얼마 떨어진 점일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없다면 보통 Z축상에다가 점피를 하나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편하죠. Z축의 점피, 다시 말해 R 벡터는 ZZ다. 이렇게 어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Z의 값은 A보다 클 수도 있고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A보다 크면 구의 바깥쪽에서 포텐셜을 측정하는 거고, A보다 작으면 구의 내부에서 측정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확정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점. R'점은 소스 코디네이트. 얘는 어디로 잡아요? 이 내부 어디일 테니까 뭐 R'점은 R 방향일 거예요. 우리가 구면 좌표계로 써야 될 거니까. 이 R'은 A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뭐 쓰나 마나죠. 당연한 거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저거 쓴다고 그래서 뭐. 근데 이 R 코디네이트를 지금 Z로 썼기 때문에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이게 뭐 당연하나. 이 위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소스가 뭐 여기 어디라고 할까요? 여기 어디에 있는 작은 부피에서 이 점에 주는 포텐셜의 기여,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벡터가 지금 R 프라임 벡터인데 지금 이 벡터가 R 벡터고요. 이 상대 벡터가 라지 R 벡터일 거 아니에요. 포텐셜은 결국 밀도 곱하기 부피 나누기 4파 엡실론 제로 거리 R, 이것들의 함수일 때, 이것들의 적분일 거니까 이 연산을 우리가 할 건데, 문제는 이 연산을 할 때 얘 둘이, 얘는 지금 구면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고 요 필드 코디네이트는 지금 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인지 원주 좌표계인지 모르게 Z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호환이 되지 않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레디얼 코디네이트가 가장 적당하니까 쓰긴 썼는데 얘랑 맞춰줘서 뭐 계산을 같이 하려면 같은 코디네이트로 가야 되니까 얘를 한 칸쯤 백해서 생각해 보면 얘를 원주좌표계로 표현하면 되겠죠. 원주좌표계로 표현하면은 xy 평면에다 얘를 정사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xy 평면상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로 위로 올라가면 zz 프라임 프라임. 그래서 얘는 로 프라임 로 얘도 프라임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죠? 로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g 이런 식으로 미리 원주좌표계로 전개해 놓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편할 거예요. 그래야 같은 좌표계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로 방향이라고 안 쓰고 로 프라임이라고 쓴 이유는 이 소스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붙인 거예요. 소스 위치에 따라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Z 방향이란 건 변하지 않으니까 소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Z 방향은 한 가지 방향이니까 프라임 안 붙이고 일단 여기까지 미리 생각해 놓으면 수월하죠. R도 미리 계산해 놓으면 편해요. R 제곱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여기서 요 삼각형 아니에요. 요게 R이니까 요 사이 각도가 뭐더라? Z축과의 각도, R 프라임 벡터의 Z축과의 각도니까 이 각도는 세타 프라임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j 정리 쓰면 되잖아요. R의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프라임. 코사인 j 정리죠. 코사인 j 정리 써서 이 빗변의 길이는 요 양쪽 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빼기 사이 각도에 2 곱하고 뭐 코사인하고 R 코사인 j 정리. 자, 됐어요.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R을 G로 바꿀 거니까 미리 써놓을까? 얘를 G라고 써놓읍시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을 써보죠. 적분은 파이는 그냥 이거 하는데 이 R을 알아야 되니까 dv 또 미리 해놓을까? 구면좌표계를 쓸 거니까 dv 뭐예요? R 제곱인데 R 프라임의 제곱이고 사인 세타 프라임이고 d 세타 프라임 dr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죠. 구면좌표계 최적소인데 이거 소스 코디네이트니까 이 소스 코디네이트의 볼륨이니까 프라임 또 빼먹었네, 그지? 빼먹기 되게 쉽네. 소스 코디네이트들의 레디얼 방향, 세타 방향, 파이 방향, 최적소. 요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금쯤 외우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죠. 사실은 3중 적분이고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이고 로도 우리가 미리 구해놨고 밖으로 다 빼죠. 밀도가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3중 적분이고 분모는 이거 2분의 1승 이게 분모고 분자는 R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프라임 dr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죠. 여기서 이제 뭐 안쪽부터 바깥쪽 그런 식으로 쓰면 R은 0부터 A까지 소스의 범위. 그다음 세타는 세타 프라임은 0부터 세타 프라임은 0부터 파이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다음에 파이 프라임은 0도부터 2파이까지. x축에서부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x축까지. 이 적분은 이제 우리가 하면 돼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면 되죠. 3중 적분이지만 딱 보기에 파이는 되게 쉽죠. 파이는 여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파이는 그냥 2파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하고 세타만 문제인데 세타 방향은 아마도 코사인 세타를 뭘로 치환해가지고 치환 적분을 할 것 같고 R을 먼저 할지 세타를 먼저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못 고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잘 골라야 되는데 그걸 잘 어떻게 고르냐? 모른다. 해봐야 한다 보통.
보통 모른다. 저 같으면 세타부터 먼저 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타로 보면은 분모는 뭐 세타에 대해 아주 단순한 함수고 분자도 아주 단순한 함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먼저 하고 R은 훨씬 더 어려워 보이니까 어려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전략을 할 것 같고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매스매티카 올프라 말파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주죠. 이런 거는 뭐 표준적인 아주 흔한 거니까 필요하면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 손으로도 하지만 컴퓨터한테 물어봐서 그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야. 뭐 괜찮으니까요. 자, 이걸 해봅시다. 오케이. 하려면은 치환을 해야 되겠죠? 치환합시다. 뮤를 코사인 세타라고 치환하기로 하죠. 이렇게 하면 항상 편하니까. 이게 치환할 때 항상 이거의 미분값을 미리 구해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d 뮤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일 테니까 프라임 테니까 이거를 미리 해놓고 보니까 여기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 보이네. 그러면 요거 합쳐서 이것이 마이너스 d 뮤로 바꾸면 되겠구나.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세타가 0부터 파일 때 뮤는 코사인 0은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부터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4랑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저 적분이 간단히 될 거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되고 파이 방향 적분을 미리 해버리죠. 2파이. 파이 방향 적분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파이 프라임에 의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바로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반지름에 대해서 하고 뮤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r 프라임의 제곱 dr 프라임 d뮤 g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 gr 프라임 뮤 이거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았나 확인 한번 해보고 맞죠?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이중적분이니까 이걸 굳이 한 군데다 이렇게 밀어 쓰지 말고 R하고 뮤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고 0부터 a까지 dr 프라임인데 r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쓰죠 뭐. 이걸 밖으로 빼서 오케이 상관없죠? 이거 그러면 이제 얘만 하는 게 눈에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됐죠? 이 적분인데 이 적분은 아주 단순한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 a라는 게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라지 a 더하기 b 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 뮤 이런 적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건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 플러스 b 뮤의 알파승 이런 걸 한번 미분해 봐요. 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알파 a 플러스 b 뮤의 알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안에 것도 미분해야지. b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구나. 그죠? 그러면 원래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뮤의 알파승이니까 알파 이제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죠. 1 빼기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요 놈들이 요 밑으로 와야 되니까 알파가 지금 뭐였지? 마이너스 2분의 1 밑으로 오고 b가 뭐였지? b 자리 어디 있어? b가 지금 뭐야? 얘가 b죠. 얘가 지금 b니까 b가 여기 와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쓰고 마이너스 2g r 프라임의 분모에 와야 되겠죠. a 자리에 얘가 a죠. 다 집어넣으면은 2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g r 프라임 분의 1 g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G R 프라임 뮤 이거에 2분의 1승 제곱근. 그죠? 이 적분은 얘란 말이에요. 맞나?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없네? 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없지? 내가 뭐 잘못했나? 빼기. 다시 천천히 얘를 미분했어. 알파 나오고 a 플러스 b 뷰 알파 마이너스 1 r 플러스 b 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적분이야. a 플러스 b 오케이. 알파는 이게 알파 얼마지? 이항하면 알파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그래서 2분의 1승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a, b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게 알파가 1이 와 있는데 왜 마이너스 2분의 1을 썼을까? 플러스 2분의 1을 썼어야지, 그지? 2분의 1을 썼어야죠.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날려버렸네. 오케이. 이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짝깔짝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거꾸로 하면 돼. 이런 걸 미분해 보면, 그렇죠? 자, 됐어요. 그래서 다 했고 이제 없애면 이 자, 써봅시다. 그러면 2 입실론 제로분의 파이로 앞에 빼고 0부터 a dr 프라임 r 프라임의 제곱 있고 얘는 적분이니까 아직 안 끝났네.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요. 뭐 가로치고 오케이. 마이너스 gr 프라임 분의 1 제곱근 g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 gr 프라임 뮤 가로 닫고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여기서 뮤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 되는 거죠. 이 가로 안에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뮤가 1 들어가면 gr 프라임 분의 1 한 다음에 1 들어가면 g제곱 빼기 g 빼기 r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분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빼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g 더하기 r 프라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마구 벗기면 안 돼요. 절대값 기호를 꼭 남겨놔야 돼. x 더하기 x 더하기 x 빼기 a의 제곱의 제곱근 이거의 답은 x 빼기 a의 절대값이에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절대값에서 찍어야 돼. 이 잔소리 2번 안 할게요. 요거 헷갈리면 전자기엔 틀릴 게 엄청나게 많아. 정전기에 이런 표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꼭 절대값으로 빼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자, 됐어요. 오케이. 근데 절대값이라는 게 좀 문제가 기호는 깔끔한데 저게 수식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 저게 일종의 조건문이거든. 구간에 따라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g 빼기 r 프라임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g 더하기 r 프라임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g가 r 프라임보다 클 때고 얘는 g가 r 프라임보다 작을 때죠.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연소함수니까. 이게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얘도 지금 조건문이야. 얘는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g가 마이너스 r 프라임보다 클 때고 얘는 g가 마이너스 r 프라임보다 작을 때예요.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적분이 r에 대한 적분인데 지금 r에 대한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판단문 4개 써서 엄청 헷갈리게 그 구간에 따라 이 함수값이 바뀌니까 뭐 정신 사나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를 먼저 뭔가 고려하기 시작하면 너무 정신 사나워요. 요 안에 거를 뭐 규칙 그 수학적인 규칙대로 요 안에 거부터 요거 조건문을 적용해서 얘는 요렇고 얘는 요러니까 구간이 4개다. 뭐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그 조건 구간
합성 부등식을 사용한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아래서 거부터 빠져나오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 그래서 쉬운 방법, 책에 나온 방법은 그래서 구간을 나누자. 첫 번째, 만약 외부, 다시 말하면 G가 A보다 클 때, 왜냐하면 G가 A보다 크면은 이 필드 코디네이트가 다시 말하면 점 P가 구의 바깥에 있으면 저 소스들은 이 구 안에 있으니까 반지름 A보다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R'은 G보다 작아지겠죠. 왜냐면 R'은 A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거고 인사이드가 되면 또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거 조건문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하다. 자, 그래서 아웃사이드부터 이따 여기서 썼으니까 아웃사이드 여기서 그냥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는 얘를 우리가 식번호 하나 붙여놓을까요? 얘를 식번호 1번이라고 하면은 1번식은 앞엔 그대로 될 거고 gr'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g 빼기 r'의 절대값은 g가 크니까 g 빼기 r'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빼기 g 더하기 r'도 당연히 양수로 플러스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가 없어지네. 마이너스 9호도 없어지네. 그죠? r'이 두 개 남네. r'도 그러면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고 두 배. r'의 2, r' 없어지고 g분의 2 이렇게 되겠네. 1번이 g분의 2 맞죠? 그러면 포텐셜은 2ε0분의 파이로 오케이. g분의 2인데 g 적분하고 상관없죠. 적분하고 상관없는 변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오고 g분의 2 r'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분 r'의 제곱 dr' 0부터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dx니까 3분의 r'의 3승의 r'이 0부터 a인 거니까 3분의 a의 3승 2 어떻게 돼요? 3ε0 g분의 파이 로 a의 3승 이렇게 남겨놓으면 섭섭하죠. 항상 제일 앞에 로 구해놨으니까 바꿔놓으면 좋겠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파이 로 자리에 3q 나누기 4파이 a의 3승 a 3승 3ε0 g 다 썼어요. 3, 3, 파이, 파이, a 3승, a 3승. 그래서 4 ε0 g분의 q 4 맞아? 어이 맞네. 파이 어디 갔어? 파이가 하나 파이가 사라졌네. 파이가 있어야 되는 파이가 하나 사라졌어요. 파이가 어디 갔어? 파이가 사라졌네. 어디서 갑자기 파이를 내가 날려먹었지? 파이. 여기 원래 파이. 잠깐 요 앞에 파이. 여기 파이 없어진 파이를 도로 살려놨대. 참 특이하네. 누구야 누구? 여기 푼 사람 약간 그죠? 이 다른 단에 풀었나 봐. 파이가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났어. 오케이, 파이. 좋아요. 이게 파이. 됐어. 파이가 필요해. 4파이 ε0. 이건 솔루션이 g가 a보다 클 때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다. 아웃사이드에서 포텐셜을 구했어요. 휴. 자, 근데 이것만 보고도 이거 많이 본 형태다. 4파이 ε0 r분의 q 형태.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 형태구나.
1학년 때 여러분들 했던 점전화 Q가 원점에 있고 여기서 G 떨어진 점에 점 P에서 포텐셜을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파이 G는 4파 입실론 0분의 1 거리 Z 분의 전화량 Q. 요 문제구나. 일반 물리에서 하던 점전화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얘는 점전화가 아니었죠. 균이랑 구전화 분포였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인 게 이게 이제 뉴턴이 했던 고민이죠. 뉴턴이 그 지구를 통째로 적분한 사람이잖아요. 지구의 중력을 적분할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점 P는 이 구의 원점에서 거리가 Z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가까운 데도 있어요. 이게 요 북극 부근에 있는 요 부분을 생각하면 얘는 거리가 아주 가깝거든. 이 남극 부근에 있는 얘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얘들의 효과를 다 더했더니 이 적분이라는 게 다 더한 거잖아. 우리가 산수로 더했더니 더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요 한 점에 있는 거랑 효과가 같다는 거니까 그다지 이게 단순하거나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닌 거죠. 뉴턴 이전에는 아무도 못하던 거. 지금은 뭐 쉽지만 이게 똑같은 적분이야. 그러니까 뉴턴의 이건 뭐 쉘 적분이라고도 하고 껍질 적분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전자계에서 정전계에서 이게 똑같이 나타나요. 자, 이제 구의 내부도 해봅시다. inside. 다시 말하면 G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보다도 크거나 같거든. G는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반지름은 양수 음수가 없지만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고. 같은 점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이거 연속이니까. 이 포텐셜 함수는 지금 연속이니까. 모든 포텐셜이 항상 연속인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부 수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포텐셜 문제는 포텐셜 함수가 연속이죠. 그러나 이제 대학원 수준에 가면 불연속인 포텐셜도 여러분들 보게 돼요. 다이폴 레이어라고 사람의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다이폴이거든요. 세포막이 정기적으로 다이폴 레이어를 형성해요. 근데 그 다이폴 레이어에서는 포텐셜이 불연속해요. 다이폴의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부근에서는 포텐셜이 불연속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학부 교과서에는 다이폴 레이어는 안 나와. 왜냐면 너무 어려울까 봐 그것까지는 안 해요. 학부 문제에서는 다 연속인 문제들이니까 포텐셜 요 A점을 넣을 거냐 마이너스 A점을 넣을 거냐 이런 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인사이드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G가 A보다 작은데 문제는 R'이 우리가 이 적분을 하려면은 R'이 G보다 큰가 작은가를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R'은 0부터 A 사이의 값일 거니까 이거 뭐 등호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닌데 그 R' 0부터 A 사이니까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R'이 G보다 작은 구간도 있고 R'이 G보다 큰 구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적분을 한 번에 못하고 이게 투 스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오케이. 뭐 그 정도고 볼까요? 1번식을 써보면 1번이 마이너스 GR'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G 빼기 R'의 절대값.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G가 0부터 A보다 R'은 0부터 A. 그죠? G 인사이드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쉬울라나?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9를 그려놓고 G가 여기다. 안쪽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G라는 크기를 가진 서피스를 하나 생각하면은 이 서피스 안쪽에서는 G 빼기 R'이 음수고 이 서피스의 바깥쪽에서는 G 빼기 R'이 양수겠죠. 두 구간으로 갈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항 g 더하기 r 프라임의 절대값. 뭐 얘는 오케이 인사이드인데 오케이 g 더하기 r 프라임의 절대값. 사실 요기 z를 우리가 양방향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z란 축은 임의로 우리가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아래쪽을 우리가 이 위쪽을 z로 그냥 잡은 거니까 꼭 음수인 구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z가 이게 0보다 큰 양수인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히 여기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도 z가 0보다 큰 걸로 그냥 할게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z는 0보다 큰 거랑 같은 거고 r'도 0보다 큰 거랑 같은 거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로 튀어나오겠죠. 구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요 상황을 g가 r'보다 큰 경우 요걸 아웃사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게 true inside 문제죠.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인 경우가 인사이드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분에서 구간을 쪼개야 되겠죠. 적분이 0부터 a인데 적분 구간을 0부터 g 그 다음에 g부터 a 이렇게 적분 구간을 쪼개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적분 구간을 쪼갤 건데 적분 구간을 쪼개서 각각을 쓰면 되겠죠. 0부터 g부터 a dr 프라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가로 닫고. 자, 그래서 0부터 g 진짜 안쪽 여기서는 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g 더하기 r 프라임 빼기 계산해서 씁시다. g 빼기 r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바깥쪽 g에서 a까지 요놈 얘죠 얘 g에서 a까지 r 프라임이 이걸 왜 내가 인사이드라고 썼대? 얘가 인사이드죠. 얘가 아웃사이드고 r 프라임 기준이니까. 오케이. 0부터 g까지 얘 맞죠? g부터 a까지 얘가 아웃사이드죠. 이거는 마이너스 뭐야? 그럼 거꾸로 썼잖아. 인사이드니까 g 빼기 r 프라임이 나왔어야 되죠. 여기는 아웃사이드니까 마이너스 g 플러스 r 프라임. 그다음에 뒤에 건 똑같죠? 빼기 g 빼기 r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여기 이쪽이 없어지고 여기 이쪽이 없어지겠죠. 오케이.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계산하고 뭐 답이 맞나 보죠. 틀렸으면 다시 해야지. 자, 이거는 빼기 2 r 프라임 dr 프라임 0부터 g 이런 계산이니까 이건 다시 2분의 r 프라임의 제곱 0부터 g r 프라임이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g의 제곱 여기까지 계산하면 빼기 g의 제곱인 거고 얘는 빼기 2 g 적분과 상관없죠? 적분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적분 그냥 끝나죠? a 빼기 g 오케이? a 빼기 g 2g 뭐 대략 맞는 것 같네. g의 제곱 오케이 g의 제곱 1수 제곱 뭔가가 하나 좀 수상하다?
R 프라임의 제곱. 안에 요거 빼먹었지? R 프라임 제곱을 날려버렸어요. R 프라임 제곱을 집어넣었어야지. 뭐 한 거야? 망했네. 0부터 G. 뭐야 이게? 요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네. R 프라임 남겨놓고. 바보 됐어요. 이런. 다 R 프라임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R 프라임 집어넣고요. R 프라임 집어넣고요. R 프라임의 제곱도 집어넣어야죠. 분자에 있던 R 프라임의 제곱도 집어넣고. 이런. R 프라임의 제곱도 집어넣고. 여기 0부터 G였죠. 여기는 G부터 A였고. dr 프라임이었겠죠. 그래야 차원이 맞잖아. R 프라임의 제곱 있고 Gr 나머지 1번 있고 됐어요.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계산 다시 해야죠. 첫 번째 놈 계산 다시 해야 되겠네. 두 번째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오케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2 R 프라임의 제곱 dr 프라임 0부터 G R 프라임 제곱 됐죠? 얘는 3분의 G의 3승.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G의 3승이 될 거고, 얘는 오케이. 마이너스 2G는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2G 밖으로 빼고 R 프라임 dr 프라임 G부터 A까지니까 이거는 2분의 R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A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G의 제곱 A의 제곱 G의 제곱 곱하기 G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 됐나? 오케이. 1번이 아니고 이게 이제 1번은 이 아니고 잘못 쓴 거죠. 1번이 아니고 이게 적분까지 지금 우리가 한 거니까 여기까지니까 2번이라고 우리가 할까? 요 2번을 지금 보인 거죠. 2번. 편집하기 굉장히 어렵겠는데 내가 좌우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저쪽 화면으로 자주 안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놀아야 되는데. 됐어요. 우리가 2번까지 2번. 자, 2번을 일단 완성하고요. 자, 마이너스 Z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Z 3분의 2 Z의 제곱.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놈은 오케이, Z 없어지고 더하기 돼서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제곱 빼기 3분의 G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네. 2번이. 이미 내 노트랑은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뭐 답을 계산한 다음에 알 수 있겠어요. 포텐셜을 계산해 봅시다. 포텐셜이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2번이니까 2번이 A의 제곱 빼기 3분의 G의 제곱. 맞나? 이렇게 통분했으면 똑같구나. 6 입실론 제로분의 로 3A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됐어요. 로를 다시 백서브스티튜션 하면 로가 아까 뭐였죠? 6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4파이 A의 3승분의 4파이 A의 3Q죠. 3Q. 이게 로그 3A의 제곱 빼기 G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별로 없어지는 게 없네. 오케이. 3, 2 뭐 이 정도? 뭐 노트도 거의 뭐 정리를 안 해놨네. A의 3승으로 이걸 나눠? A 제곱으로 나눠. 오케이. A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이쪽에 A 제곱 옮겨가고
A 1승 쓰면 되니까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걸로 묶고 3 빼기 G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맞았네. 휴, 맞았어요. 노트랑 벗어나면 하여튼 리스크가 있어. 근데 노트를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 나도 내 노트를 알아보기 어렵거든, 때로는. 중간에 한 라인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G의 위치에 상관없이 포텐셜 값을 구했어요. 근데 구하고 나서 항상, 우리는 항상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리면 검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다시 푸는 방법도 있죠. 그건 너무나 느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다시 푸는 방법도 있죠. 그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쉽게 해보는 방법은 컨티뉴이티 같은 게 맞나, G가 지금 A인 점, 내부와 외부가 갈리는 그런 점에서 이 인사이드 솔루션과 아웃사이드 솔루션이 똑같은가, 그 정도만 확인해봐도 상당히 상당히 답이 맞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솔루션에서 G를 A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포텐셜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A가 들어가면 저기서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앞에 붙어 있고 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2니까 4.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네? 얘 형태랑 똑같죠? A 들어가면 연속이잖아? 아, 답이 크게 틀리진 않았겠구나. 최소한 연속이니까. 그 정도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이폴 레이어 빼고는 포텐셜은 죄다 연속이랬지? 다이폴 레이어가 여기 없잖아? 다이폴 레이어는 세포벽 같은 거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대학원 과정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생이니까 포텐셜은 연속이겠거니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돼요. 그려봅시다. 포텐셜을 일단 그려보죠. G에 대해서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려보면은 G가 A보다 클 때 아웃사이드 솔루션 지금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때는 G분의 1꼴 G분의 1꼴로 이렇게 포텐셜이 떨어질 거고요. 안쪽에서는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를 원점 부분에서 그려봐야죠. Z가 0일 때 얘는 상수죠. Z가 0일 때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3Q라는 어떤 상수에서 시작해서 2차 함수로 떨어지죠.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포물선 그래프로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3 빼기 G제곱 오버 A제곱이라는 함수꼴로 여기서 떨어진다. 상수가 있고 쭉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런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일한 구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다 풀었는데, 이렇게 푼 다음에 전기장을 여기서부터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구한 포텐셜을 우리가 지금 Z축에 대해서만 구했는데 사실은 이게 꼭 Z축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이게 임의의 R 방향이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우리가 Z의 함수로 구해놓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 반지름 R이 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여기에도 Z가 왔지만 이것도 반지름 R로 바꿔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임의의 방향을 우리가 R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아웃사이드 솔루션은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인사이드 솔루션을 이걸 그래서 이제 파이 아웃, 파이 인 뭐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3 빼기 R 제곱 나누기 A 제곱 이렇게 일반화를 해도 돼요. 왜냐면 원래 Z축이란 방향이 아무 축으로나 우리가 잡아도 되는 거니까 Z축까지 거리가 필드 포인트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거리 R이니까요. 이렇게 쓰면 포텐셜을 우리가 포텐셜을 반지름 R만의 함수로 쓴 거가 된 거죠. 포텐셜이 반지름의 R만의 함수로 구해진 거예요. 이거는
R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R이 A보다 작을 때 구간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뿐.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 있죠.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우리가 했었죠.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걸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한다. 전기장을 주는 놈, 이걸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해요. 딱 요 관계. 이게 종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포텐셜 사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도 돼. 이걸 미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연산자 아니까 그레디언트 연산자 구면좌표계로만 알면 끝이에요. 그레디언트 연산자는 구면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R 라운드 R 더하기 세타 방향은 R분의 1 라운드 세타. 파이 방향은 R 사인 세타 분의 1 라운드 파이죠. 구면좌표계의 그레디언트를 아니까 이거 연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타에 대한 미분, 파이에 대한 미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반지름 R만의 함수니까. 이건 뭐 미분할 것도 없고 미분이 되는 살아남는 놈은 얘밖에 없어. 전기장도 레디얼 성분밖에 살아남지 않죠. 마이너스까지 같이 빼버릴까요? 마이너스 R 방향 해가지고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R 방향 아웃사이드부터 먼저 하면은 얘를 미분하면 R분의 1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거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다시 말하면 플러스 4파이 이플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솔루션은 앞에 항수항은 미분하면 날아가고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R 2랑 8이랑 약분하면 4 A의 3승 오케이 4파이 이플론 제로 A의 3승분의 QR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없어졌고 R 방향 R이 A보다 작을 때 A점에서 연속인가? 전기장은 꼭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전기장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하 밀도가 있으면 전기장은 거기서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계면에 경계면이 지금 여기인데 경계면에 파이나이트한 전하 밀도가 없거든. 이게 뭐 전하 밀도 있는 거 아니냐? 로가 꽉 차 있는 거 아니냐? 무한소로 보내면 걔는 0이죠. 이거에 지금 두께를 무한소로 보내면 그 안에는 전하 밀도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표면 전하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표면 전하 밀도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은 연속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나중에 배우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니까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기장은 이 문제에서는 연속이니까 A를 집어넣으면 연속이잖아. 맞잖아. 됐어요. 얘는 이거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 거네? 적분으로도 하고 가우스 법칙으로도 하고 전기장 구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스칼라 포텐셜을 미분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면 큰일이죠. 사실은. 안 나오면 큰일이에요.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였으니까. 자, 좋아요. 균이랑 구조라 분포 중요한 문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풀러가 봅시다. 4절. 3절. 3절. 균이란 무한 선전하 분포. 이번엔 전하 밀도가 선전하다. 선전하 Z축으로 놓죠. Z축으로 이렇게 놓읍시다. 근데 이게 이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단 요 안으로 잡고 나중에 그 아래 끝 위 끝을 무한대로 보내는 전략을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L1이라는 위치에서 플러스 L2까지 이렇게 잡을게요.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오케이. 여기에 이제 전압 밀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DG라는 작은 조각에 선전압 밀도 람다가 있는 거죠. DG 프라임이겠죠. 소스 코디네이트니까. 이게 D 로 프라임. D로죠. D로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D로가 아니라 DQ. DQ가 이렇게 있어요. 소스가. 좋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소스 코디네이트고, 그래서 소스 코디네이트니까 R 프라임을 지금 쓴 거죠. R 프라임을 G 프라임, G 이렇게 쓴 거고요. 필드 코디네이트는 이 무한선 전화가 지금 Z축에 있다고 보니까 필드 코디네이트는 XY 평면상의 어느 한 점, X축으로 잡아도 되고 Y축 잡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필드 코디네이트는 로로 쓰는 게 가장 쉽겠죠. 로로. 여기서 그냥 X축에다가 내가 X축처럼 써버릴게요. 이 방향이 로 방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로, 이게 점피예요. 그러면 소스에서 필드 포인트까지 거리가 이 벡터가 R 벡터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R 프라임 벡터고, 여기까지가 R 벡터고, 이 원점이고, 그죠? 다 됐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그래서 써본다면, 쓰기 전에 R 제곱부터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R 제곱을 구하면 빗변의 길이인데 이거 뭐예요? 밑변이 로, 이게 쪽의 길이는 로고, 로의 제곱. 높이는 G 프라임의 제곱.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쉬워요. 그 필드 포인트를 Z 이퀄 0 위치에다 놓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쉽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도. 나중에 요 L1과 L2만 무한대로 보내면 돼. 그런데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 필드 코디네이트가 Z 성분이 좀 있는 게 사람들 눈에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약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를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에서는 여기다 Z 코디네이트를 집어넣었어요. 얘를 G 필드 코디네이트를.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필드 코디네이트를 이 XY 평면에서 약간 띄워놓은 거죠.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로 방향으로는 로인데 높이가 Z다. 이만큼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R 벡터, 이게 지금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점피. 이게 뭐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계산에는 요만큼 더 귀찮죠. 한 항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좀 더 귀찮아져요. 크게 귀찮아진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자, 그래서 이제 R 제곱은 로 제곱 더하기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R을 바로 구하면 이거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해놓고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을 쓴다면 스칼라 포텐셜은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 경우에는 밀도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돼. 이건 전하량이 무한대잖아요. 전하 밀도를 유한하게 잡으면 전하량은 무한대가 돼서 이거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전하 밀도만 유한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in reality는.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빵꾸 나겠지? 무한대로 가면? 빵꾸 날 거 아니야. 유한한 우주를 상상하면? 뭐 뚫고 나가버릴 거니까. 항상 소스는 유한한, 그게 우리의 상상이어야 되는데 문제 이게 무한대로 한 방향으로 특히 이렇게 뻗어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항상 유한해야 되는데 유한하지 못하잖아. 문제가 있어요. 무한한 소스. 문제가 있어서 Q를 구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람다 상태로 내버려 두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람다 DG 프라임 분자 분모는 4파입실론제로 R이 이거죠.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이거 2분의 1승 적분인데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까지 적분이다.
나중에 L1과 L2를 무한대로 보낼 거다. 맨 나중에. 이것도 이제 순서의 문제인데 처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왜 안 되냐? 처음에 무한대 보내면 계산이 이상해지거든. 계산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유한하게 해야 계산할 수 있어. 로그 적분이기 때문에 무한대점에서 계산하기 힘들어. 좀 이따 해보면 바로 알게 돼. 그래서 이걸 먼저 유한하게 해서 시작하고 나중에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표준적인 전략이에요. 자, 이제 이거의 적분이고요. 이게 람다는 적분 밖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와도 되니까 이 적분인데 이 적분도 1학년 때 한번 나왔고 일반 물리학에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이것도 기억해 두는 게 사실은 속이 편하죠.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근분의 dx 뭐 이런 꼴인데 이 적분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일걸? 맞았을걸? 이거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틀리게 되거든. 못 외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피곤해져. 이거를 뭐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 다음에 뭐 한참 해야 돼요. 삼가함수로 하려면은 상당히 할 수는 있어. 근데 좀 귀찮아지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사실 쉽다. 잘 안 외워진다고? 몇 번 해보면 외워져요. 오른쪽 거 미분해 보면 미분의 좌변이 나오는 걸 간단히 보여볼까? 오른쪽 얘를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되면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쓰고 안에 걸 미분해야죠. 1. 요거 미분하면 2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2x 없어지고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할걸 여기 루트 1이 내리고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1이 내리고 얘 1이 옮기고 오케이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1이 옮기고 얘 더하기 이 x 죠. 요놈이네 이렇게 된 거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 좌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변 미분에서 좌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폼이 적분이 맞고 근데 기억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지금 저거 기억해야 된다. 당분간은. 중간 시험 때까지는 기억하시오. 근데 문제는 저 적분이 전자기 책에서 2번 나와요. 나중에 자기작에서도 또 나와. 전기작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작 2학기에 전자기 2학기가 아니라 전자기 2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외우기. 제가 외우기라고 쓴 것은 시험에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냥 외워서 써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은 금방 끝나죠. 답을 아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람다 그다음에 저 적분이니까 로그 이 자리에 오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지금 여기서 x 자리에 이거 좀 주의해야 되죠. 여기서 x 자리에 g 프라임 빼기 g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로가 오면 되죠. 이 둘을 뒤집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이렇게 쓰나 g 프라임 빼기 g의 제곱으로 쓰나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플러스로 써야지 계산이 편하지. 근데 오케이 됐죠? g 프라임 공간이고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로그 g 프라임 빼기 g 더하기 루트 g 프라임 빼기 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요것에서 g 프라임 이런 거 할 때 내가 지금 계산하는 이 정적분 변수가 뭔지 혼동스럽게 써놓으면 곤란해요. 전 채점할 때 그런 걸 봐야 되니까 알고 계산하는 건지 그냥 막 써보는 건지 써야 돼. 어떤 변수가 변하고 있는 건지. 요게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요 파트는 로그 G 프라임에 L2 들어갈까? L2 빼기 G 루트 L2 빼기 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나누기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G 오케이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G니까 그냥 더하기로 쓸게요. L1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로그 안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이렇게 썼나? 잠깐만 어디 뭐야? L2 분자 로그 오케이. 왜 거꾸로 써 있지? 내 노트에는 왜 거꾸로 써 있을까?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까지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까지인데 G 프라임 여기 G 프라임 G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고 노트가 지금 거꾸로 쓰여 있어요. 노트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책을 좀 보고 오케이 책하고도 부호가 거꾸로 써 있는데 왜 거꾸로 써 있지? 지금 왜 거꾸로 써 있는 거야? 오케이 분자분모가 바뀌었네. 오케이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지?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5.30식하고 지금 부호가 달라 보이는데 어디가 바뀌었지? 금방 눈에 안 보이네. 오케이 빼기 L2 엥? 빼기 G 우리가 치환했잖아. 이 치환할 때 주의했어야지. 치환할 때 이게 너무 급하게 했네. 치환할 때 틀린 것 같아. 치환할 때 틀린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오케이 이렇게 지금 치환하니까 이거를 다시 써야 되겠지? 로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2분의 1승 분의 dx 맞고 구간이 바뀌었죠. 구간이 이 G 프라임이 마이너스 L1일 때니까 x는 마이너스 L1 빼기 G부터 마이너스 L1 빼기 G부터 플러스 L2 빼기 G까지 변해야지. 구간이 문제였어. 오케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로 제곱이고 x가 지금 마이너스 L1 빼기 G부터 L2 빼기 G까지니까 이걸 쓰면은 로그 자 쓰면은 로그 L2 빼기 G 더하기 L2 빼기 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L1 빼기 G 더하기 또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L1 빼기 G니까 L1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런 꼴인데 또 뒤바뀌었네. 똑같잖아. 뭐지? 왜 틀렸을까? 어디 부호가 하나 날라갔는데? 오케이. 부호가 하나 날라갔는데 심상치 않네. 심상치 않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시간 좀 보고요. 5분 있네. 오케이. 5분 있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오케이. 두 번째 시도인데 페일이에요. 세 번째 트라이얼.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 틀렸는데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네. 자, 3차 시도를 해봅시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근분의
dg 프라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오케이. 노트대로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뮤 프라임이라는 걸 사용했네. 뮤 프라임을 g 빼기 g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치환하면은, 그러면 d 뮤 프라임은 마이너스 dg 프라임이 되고, 얘를 안 바꾸고 그냥 했구나. 그러면은 치환했으니까 뮤 프라임에 대한 거니까 g 빼기 L2 여기 g 더하기 L1 이렇게 되고, dg 프라임은 마이너스 d 뮤 프라임이 되고, 분모는 로 제곱 더하기 뮤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네. 이게 마이너스 5 밖으로 빼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뽑고 로그 오케이 뮤 프라임 더하기 뮤 프라임 더하기 로의 제곱 이거고, 뮤 프라임이 g 플러스 L1부터 g 마이너스 L2까지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치고 로그 g 빼기 L2 g 빼기 L2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g 더하기 L1 g 더하기 L1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분자모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g 더하기 L1 g 더하기 L1 g 빼기 L2 g 빼기 L2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맞는 꼴이 나왔죠? 책과 맞는 꼴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앞에 쓴 두 가지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야.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 다르게 보일 뿐이야. 이거는 같은 답인데, 지금 내가 좀 전에 2번 트라이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이 났어. 책에 있는 답은 요렇게 하는 건데, 요 치환을 요 부호 그대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오게 해서 치환한 건데, 반대로 치환해도 답은 되거든. 똑같은 답이에요. 저걸 가지고 나중에 전기장 구해보고 하면 알 수 있어. 똑같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일단 책이랑 맞춰놓고 해서 요 답을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만 곱하면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만 곱하면 포텐셜이 되죠. Z 좌표 두 개죠. 로 Z 필드 포인트를 로와 Z의 좌표로 우리가 쓴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직은 L1과 L2를 무한대로 안 보냈어요. 이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건데, 필드 포인트를 로로 GG로 했을 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써놓고 보면은 왜 Z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로만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Z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Z방향의 전기장을 구해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텐셜에 Z좌표가 아예 없으면 Z방향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Z를 넣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프로브 해보도록 하죠. Z방향 전기장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로 방향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